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두각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사실 제가 외대부고 수업을 두각학원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오면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이제 17기가 그때 입학을 할 시즌이고 16기 이제 15기 친구들하고 쭉 같이 갔었는데 어느덧 21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원장님은 굉장히 짧게 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친구들 이제 졸업한 친구들 있잖아요.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뭐 어제 같은 케이스는 15기 친구 이제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친구가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16기 친구들도 이제 군대 간다고 연락이 와요. 하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나라는 사람이 어떤가라고 했을 때 외대부고 친구들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했던 그런 시간이 나를 만들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저희 슬로건은 그렇습니다. 친절하게 독하게가 저희 슬로건이고요. 대치 두각학원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외대부고 13기부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수학에 관해서는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대부고 선배들이 가장 추천하는 수업이다라고 저는 자부하고 대성 마이맥 수능 캐치 모의고사 온라인 해설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앞서가는 신센 수학이다라고 얘기해서 자,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어필을 하면은 지금 현재 저랑 조교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17기, 18기 이제 우리 친구들이 졸업했지만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다시 참여하는 친구들 있지만 클리닉에 오면은 이제 와서 같이 알려주고 지도를 해줄 겁니다. 할 텐데 이제 보면은 연대의대, 고대의대 합격한 친구, 그리고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었던 친구, 그리고 얘는 서울대 경영 합격했던 친구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역시 연대 치대, 서울대 수의대, 경희대 의대 합격했던 친구. 그래서 이제 뭐 합격증 쭉 있는 거고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거고 자 참고로 서울대 의대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그 친구는 그 16기 졸업생이고 외대부고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내신이 1.0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간담회를 그 친구랑 한 적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그 친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간담회 영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랑 간담회를 같이 진행했었고 외대부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내신 1.0 최초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서울대 경영 수능으로 이제 들어갔던 친구입니다. 해서 이제 외대부고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저는 얘기합니다. 외대부고 수학의 공식 신영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합격자 반은요. 다음 주 이제 1월 2일 화목토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고 총 20회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수업이 있고 오전에 클리닉이 있지만 혹시라도 오전 클리닉이 좀 안 되는 친구들 같은 케이스는 다른 요일 오후에 클리닉이 가능하다. 모든 요일에 학교 선배들이 있을 겁니다. 17기, 18기 선배들이 모든 요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보시면은 이제 소소하게 보면은 그 외대보고 솔직하게 미적분이 좀 어렵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 미적분 100점 맞았던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수줍음을 타요. 저도 수줍음이 좀 많은데 수줍음을 타는데 그 친구들이 100점 맞았던 친구들이고 1등은 나왔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제가 누구라고 이제 콕 지명을 할 수는 없는데 보시면은 학교 생활 혹은 공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팁을 알아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대부고 수학에 대해서는 잠깐 그래요. 방학 때 수업을 진행할 건데 자, 뒷부분에서 간단하게 얘기는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왜 방학 때부터 우리가 외대부고 합격자 반 수학을 들어야 하냐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 학기 중에는 일단 우리가 주1회 수업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다가가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에 관한 팁, 체화하는 방식이 학기 중에
중간고사 일단 우리 3월부터 시작하면은 한 6번 수업하고 중간고사거든요. 근데 6번 수업을 하고 우리 친구가 모든 게 체화가 되길 바라면은 그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합격자반부터 출발하는 게 좋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확신합니다. 하는 거고, 외대부고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대부고만의 색깔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단은 부교재라는 게 확실하게 1학년 때는 유사 변형이 많이 됩니다. 다만 부교재는 해마다 달랐어요. 뭐 예전에 뭐 13기, 14기 이럴 때는 수학의 바이블, 뭐 지금 17기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간에 이제 뭐 수학의 왕도 이런 걸 한 적도 있고, EBS에서 나온 올림포스 학력평가 문제집을 한 적도 있고, 고쟁이를 한 적도 있어요. 문제집 부교재는 해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다만 우리가 선생님들이 다가가는 틀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명확합니다 하는 거고, 유사 변형을 근거로 할 텐데, 최근에는 그렇죠. 지금 2024년도 20기 같은 케이스는 1학기 때는 객관식 23문항 그리고 서술형 1문항이었는데, 지금 2학기로 들어가면은 객관식 25문항입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아마 지금 브로셔에 보시면은 유사 변형을 어떻게 달고 있고 어떻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과정이 쭉 있는데, 학교 시험이 유사 변형에 대해서 팁을 알고 방향성을 알고 접근하면은 생각보다 수월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있으니까 그냥 뭐 여태까지 했던 것 쭉 유지하다가 학기 중에 옮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색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니까 방학 때부터 합격자반 수업을 듣는 게 맞아요. 맞고, 그래서 저는 방학 때 외대보고만을 위한 맞춤 자체 교재다라고 했고, 외대보고 11년 기출 그리고 과년도 어쨌든 쭉 제가 만들었던 부교재 유사 변형 섞어주면서 손필기 유형 정리까지 있을 겁니다. 해서 외대보고 기출 구조의 해체 및 재설계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쇼커풀이부터 혹은 구조를 바라보는 시야까지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제 팁을 아낌없이 전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유형의 체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개념 설명합니다. 다만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를 약간 다르게 잡아줄 거예요. 확실해요. 그래서 도구 정리하고 쇼크풀이, 일반성 있는 풀이까지 완성할 거고, 저는 학기 중에는 그 팀 채팅방이 있습니다. 이제 학부모님 그리고 저 그리고 학생이 3명이 들어가는 채팅방이고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단 한 번도 피드백, 소통에 대해서는 의심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이 우리 친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그 공부하는 과정에 대해서 연결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항상 확인 가능할 겁니다.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우리 아이 수학 공부, 해설지를 이해하는 공부 아니에요. 학생이 할 수 있는 좋은 풀이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학생이 해야 되는 쇼크풀이가 있는 것도 맞아요. 일단은 우리가 개정교육 과정이다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교육 과정이 바뀌는 건 맞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인터넷에 한번 봐요. 이제 외대보고 수학에 대해서 이제 글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최근에 난이도가 올라간 건 맞아요. 최근 난이도 올라갔습니다. 자, 두 번째, 근데 온갖 홍보, 온갖 이제 판을 치는 이제 뭔가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올해 중간고사는 1학기 중간고사 얘기하는 겁니다. 100점이 6명밖에 없어요. 6명입니다. 한 개 틀리면은 1등급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홍보글을 들어가면은 한 반에 뭐 30%가 뭐 95점 이상이다. 말이 되는 소리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100점이 6명입니다. 물론 저희 반에 100점이 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잘못된 정보가 좀 지럽게 이렇게 막 뭔가 흘러가면서 오해를 부르키는 과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평균 점수가 70점입니다. 자, 평균을 맞으면은 5등급이에요. 근데 우리가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면은 평균을 맞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3등급이에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럼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올해 1등급이 95점 중간고사 기준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는 거면은 2등급은 어느 정도 됐나요? 라고 하면은 냉정하게 1학기 통틀어서 중간 기말 합쳤을 때 기말고사가 좀 어렵거든요. 6문항까지였어요. 기말고사 좀 어려서요. 평균 점수가 60점이었거든요. 기말고사는. 해서 뭔가 공부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평균이다라는 게 있고 점수가 나왔을 때 뭔가 딱 선이 있잖아요. 선이 있는데 그 인터넷에서 뭔가 홍보하는 그거에 약간 홀리듯이 이렇게 가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평균은 60. 그거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평균 70. 다만 1등급이다라고 했을 때 1개. 100점을 맞은 학생은 6명. 기말고사는 100점 맞은 학생이 딱 1명. 그러니까 확실하게 저는 이제 뻥치는 걸 좀 싫어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친구들이 1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몇 개를 틀려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과정에서는 2등급이잖아요. 2등급이 11%인데 내년에는 이제 1등급이 10%니까 그러니까 올해하고 비슷한 난이도라 하면은 중간기말 합산했을 때 6문항입니다. 6문항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 아마 기출 한번 풀어보시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해서 6개 틀리는 친구가 생각보다 별로 없을 거예요. 시간 부족할 겁니다. 문제 어렵다고 느낄 겁니다. 왜? 라고 했을 때 부교재 유사 변형인데 타임 어택 혹은 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쇼코풀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대무보고만의 색깔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방학 때부터 하나하나 다 잡아줄 거고 쇼코풀이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누구보다 잘합니다. 다만 근거 있는 풀이입니다. 근거 없이 뭔가 꼼수를 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는 쇼커풀이입니다. 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요게 관연도에 어쨌든 학교 기출로 나온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원래 문항은 평가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 혹은 바이블 같은 데도 있는데 하회 법칙과 고배 법칙을 설명하는 문제가 원래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첫 번째 풀이가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다만 문제를 풀 때는 처음부터 출발한다? 아니에요. 가운데부터 출발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정방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부터 채웠을 때 문제의 구조가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세 번째, 이 문제는 공식이 있어요. 쇼크풀이가 있어요. 증명 가능합니다. 쇼크풀이 공식을 알면은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고 출발한 친구와 공식을 모르고 출발한 친구는 완전히 문제 접근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시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이 할 수 있는 좋은 풀이가 있고 학생이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쇼크풀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들 겨울방학 때부터 확실하게 체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외대국어 커리큘럼 확인해 보면은 1학년 때는 공통수학 1, 2예요. 근데 시험 범위는 해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1내로 그 20개 같은 케이스가 조금 늦게 입소를 해서 2차 방정식까지가 시험 범위이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과감하게 2차 함수까지를 질렀습니다. 정말 과감하게 질렀어요. 그래서 준비 없이 들어간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당황했을 거고 기말고사 역시 어렵게 냈었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시험 범위는 1학년 때는 잘 모른다. 다만 2학년 때는 이제 제가 미리 얘기 드린 겁니다. 학교 커리가 빨라요. 그러니까 자연 계열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2학기 때 미적분 투하고 확률 통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장 내신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염두에 두면서 자연 계열은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지 나중에 2학년 2학기 때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저절로 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해서 학교 커리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 물론 인문계열 친구들 같은 케이스는 조금의 여유는 있어요. 2학년 1학기 대수, 2학년 2학기 미적분 1입니다. 조금의 여유는 있다. 3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하겠죠. 그죠? 해서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자연은 굉장히 스피디하다. 그리고 여기다가 과학이 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수학 선생님이지만 제발 자연계열 친구들은 2학년을 염두에 두고 과학을 미리 2과목 정도는 선행. 역시 수학은 어느 정도 선행의 스피드가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2로 할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놓는 게 맞습니다. 기본을 2학년 여름방학 때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기본을.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당장 현행 과정이 최우선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현행 공통수학 1, 2가 최우선이고요. 선행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자라는 얘기지
이거를 뭐 아예 모르고 출발하면은 큰일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드리는 거고, 자, 외대보고를 위한 신생 수학이다라고 얘기해서, 자, 우리가 1차 합격자 설명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과정이 쭉 달라집니다. 17기 같은 케이스는 객관식 16문항, 단답형 8문항이고 평균 점수 82.5, 평균이 5등급이에요. 다시 한번 계속 얘기합니다. 물론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3등급일 거예요. 하고 나서 그 당시에는 다항식과 2차 함수까지. 자, 18기 2022년 중간고사 때는 객관식 17문항, 단답형 7문항이고 평균 점수 86.6. 근데 이때는 역배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배점이 낮았습니다. 해서 하는 거고, 시험 범위가 다항식부터 해서 2차 방정식까지. 하고 나서 19기 같은 케이스는 객관식 23문항, 논술형, 서술형 한 문장의 이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점수 78점. 중간고사 범위가 2차 방정식까지였다. 다만 우리 지금 20기 현재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같은 케이스는 객관식 23문항, 논술형 한 문항의 구조였지만 2학기부터는 객관식 25문항이에요. 하고 나서 이번 주에 사실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까지 시험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시험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말고사가 어려웠어요. 1등급을 맞은 친구도 시간에 다 못 풀어요. 생각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팁이 있어요. 쇼크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대보고만의 색깔이 있고, 물론 내년에 이 문항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하고 나서, 자, 올해는 중간고사가 2차 함수까지였고 입소를 조금 늦게 했지만 과감하게 2차 함수까지 진도를 나갔다 해서 부교재에서 모의고사 문제집이죠. 모의고사 문항입니다. 해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된 문제가, 이거 학교 기준이에요. 9문항이 유사 변형이 됐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다뤄준 거는 8문항, 학교 수업 시간에 다뤄주지 않은 거는 1문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서 다 풀어줄 거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해서 잘 만들어진 부교재 유사 변형, 그 다음에 쇼크풀이까지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테스트, 체화. 제가 올해 20기 같은 케이스는 어제 한번 체크해봤어요. 내가 애들한테 시험지를 몇 개를 만들어주고 몇 개를 풀리겠지? 120회를 풀렸어요. 하는 거고, 시험 2주 전부터는 데일리 테스트라고 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을 풀렸습니다. 자, 이게 올해 시험 구성인 거고, 뭐 보시면은 누가 봐도 확실하게 갈 것 같아요.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게 학교 시험이고 이건 제 교재에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구분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100점이 나오죠. 100점은 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대로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혼자서 고집 부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고, 원래 문항 유사 변형 다 넣어놓고 이건 전부 다 제 교재에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당당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쇼크풀이나 전체적으로 100% 적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꼼꼼하게 친절하게 독하게가 가장 중요할 거다. 외대보고 수학 효율적 기준 중요합니다. 수학적인 논리 당연히 필요한 게 맞고, 구조 해체 및 재설계를 하면서 타임어택, 쇼크풀이 중요합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해설지를 보면서 공부하라고 하지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의 팀이다라고 해서 소통과 학생 관리 항상 신경 쓰고 있고, 팀 채팅방 학기 중에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휴대폰 하나예요. 번호 2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클리닉에 참가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받는 피드백인 거고요. 입시 시간, 퇴실 시간, 그 다음에 목표, 부족한 점과 잘하고 있는 점 하나하나 다 체크해 줄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7기, 18기 선배들이 들어올 겁니다. 전부 다 메디컬입니다. 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정도로 유지가 될 거고, 신신당부가 신쌤의 이제 내신 당부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부교재 유사 변형하는 거고요. 더 컨스턴트가 최고난도 문항 고지식이 기출 분석하면서 우리 친구들 조금 유형 정리를 다시 한번 잡아줍니다. 하고 나서 손글씨 노트 있고 유형별 워크북 있습니다. 학교 시험과 똑같은 구성으로 실전 테스트와 데일리 테스트를 항상 제공하고 있고, 마무리 정리는 파이널 교재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정리형 학교 수업에 다뤘던 문항들 모조리 다 유사 변형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고 잘 하고 있다. 자,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우리 친구들을 저는 이제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한 명한테 일단 물어봤어요. 누구야? 선생님 장점이 뭐니? 라고 이게 물어봤어요. 한 명만 딱 물어봤어요. 부끄러움이 많은데 했더니 첫 번째, 선생님은 수학을 가르칠 때 새로운 시야를 보여줘서 뭔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가가면은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풀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준다. 그리고 끊임없이 정말 유사 변형이면 유사 변형, 데일리 테스트면 데일리 테스트까지 해서 120회 돌아갔어요. 유사 변형까지 타임어택 완벽하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 제가 수업할 때 웃고 다닙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공부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학생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